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가을날, 나는 그 비밀스러운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낡은 한지가 사용되었고 먹으로 쓰인 글씨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듯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자신을 단지 구도자라고만 밝혔다. 그는 30여 년 전 한국의 어느 산속에서 들었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날 밤 들은 이야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구도자는 말했다. 이제 때가 되었노라고. 30년간 봉인되어 있던 예언이 드러날 시간이 왔다고. 그리고 그 예언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5년에 관한 것이라고. 1993년 11월 한국 불교계의 거장 성철 스님이 입적하기 3일 전의 일이었다. 평생을 산중에서 보낸 이 깨달은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3명의 제자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스님 곁에서 수십 년을 수행해온 신뢰받는 제자들이었다. 스님의 마지막 3일 동안 외부인의 출입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스님은 세 제자에게 하나씩의 두루마리를 나누어 주었다. 각각의 두루마리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지만 완전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개를 모두 합쳐야 했다. 스님은 말했다. 때가 되면 서쪽에서 한 구도자가 찾아올 것이다. 그때 이 예언을 세상에 알려라. 첫 번째 제자는 미국으로 떠났고 두 번째 제자는 유럽에 정착했으며 세 번째 제자는 한국에 남았다. 그들은 스님의 유언에 따라 30여 년간 각자의 두루마리를 소중히 보관해왔다. 그리고 2024년 겨울 마침내 그 서쪽 구도자가 나타났다. 그 구도자가 바로 내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동양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을 여행했고 우연히 성철 스님을 만나 짧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다. 30년이 지난 후 그는 꿈에서 스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다. 스님은 꿈에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의 제자들을 찾아 예언을 완성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성철 스님의 예언 능력은 이미 생전에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1960년대 한국이 아직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을 때 스님은 이 작은 나라가 70년 안에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여겼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 발전을 통해 2020년대에 이르러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또한 스님은 1980년대에 작은 나라의 문화가 큰 바다를 건너 서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만 해도 한국 문화가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한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20년대에는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서구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다. 스님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물질만을 추구하던 시대가 끝나고 영혼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세계는 여전히 물질적 풍요와 경제 성장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사회 곳곳에서 정신적 공허감과 영적 갈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상, 요가,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이다. 성철 스님이 남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을사년이었다. 을사년은 60년을 주기로 돌아오는 간지 중 하나로 가장 최근의 을사년은 바로 2025년이다. 스님은 을사년에 동방의 등불이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흥미롭게도 을사년은 한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해들과 연관이 있다. 1905년 을사년에는 을사능약이 체결되어 한국이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맞았고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져 한국의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을사년은 한국에게 큰 변화의 시기를 의미해왔다. 2025년 을사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성철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해라고 했다. 물론 이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패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문화적인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024년 겨울 마침내 세 제자의 예언서가 하나로 합쳐졌다. 30년 만에 재결합된 예언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예언서는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었고 곳곳에 그림과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해석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다고 했다. 세 개의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그것들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었다. 중앙에는 빛나는 등대가 그려져 있었고 그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등대 주변에는 산과 바다가 있었는데 이는 분명히 한반도의 지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다. 등대에서 나오는 빛은 바다를 건너 서쪽 대륙까지 이어져 있었다. 예언서의 핵심은 동방의 등불에 관한 내용이었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기록했다. 작은 반도에서 큰 빛이 나와 사방팔방을 밝히리니 이는 물질의 빛이 아니라 영혼의 빛이라. 5000년 동안 갈고 닦인 지혜가 마침내 꽃을 피워온 인류를 구하리라. 이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를 넘어서서 인류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스님은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들었다. 한국인들이 가진 정의 문화, 공동체를 중시하는 전통, 그리고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잃지 않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다. 서쪽 땅의 제자가 이 진리를 전하는 날, 새 시대의 시작이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지친 서방 사람들이 동방의 지혜를 갈망하게 되리라. 흥미롭게도 이 예언이 공개되는 시점인 2025년,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한국 문화와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예언서의 두 번째 부분은 거짓 지도자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여름에 대한 내용이었다. 성철 스님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을 4년 여름,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민심이 깨어나리라. 거짓된 권력과 허상의 부에 의존해온 지도자들의 진실한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이 예언은 정치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며 본질을 잃어버린 지도자들, 진정한 가치보다는 겉모습만을 중시하는 문화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작은 나라가 세계의 등대가 되어 그 빛이 서방까지 이르리라. 진실과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기존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조화로운 발전 모델과 공동체 중심의 가치관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예언서의 세 번째 부분은 가장 장대한 비전을 담고 있었다. 동서가 하나 되는 새 문명에 대한 예언이었다. 동방의 지혜와 서방의 기술이 만나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리라. 경쟁과 개인주의의 시대가 끝나고 조화와 공동체의 시대가 시작되리라. 성철 스님은 이 새로운 문명을 연꽃 문명이라고 불렀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혼탁해진 현대 문명 속에서 새로운 영적 문명이 피어날 것이라는 의미였다. 한반도는 이 새 문명의 씨앗이 되리라. 5000년 동안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합해온 경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 그리고 빠른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뿌리가 바로 그 자격을 만드는 것이라. 놀랍게도 성철 스님의 예언들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서구 문명의 한계가 여러 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분열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좌우 이념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인종과 종교 간의 대립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여겨졌던 나라들에서조차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서구식 자본주의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극심한 불평등, 환경 파괴,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물질 중심적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정신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서구 사회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공허해지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명상, 요가,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서구의 기술과 동양의 전통을 조화롭게 결합한 독특한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도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도 주목할 만하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니다. 그 속에 담긴 인간적인 정서,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가치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력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성철 스님의 예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감록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감록에서는 계룡산에서 새 왕조가 일어나리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정치적 왕조가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감록의 또 다른 예언인 동방에서 성인이 나와 세상을 구하리라는 내용도 성철 스님의 예언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동방 문명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 경전에서도 유사한 예언을 찾을 수 있다. 동방 정토에서 구원의 빛이 나오리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토는 극락 세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상적인 사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서구의 예언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16세기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에서 새로운 지혜가 서구를 구하리라고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물론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현재의 상황과 연결해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성철 스님이 예언한 미래 세계는 글로벌 연꽃 세계로 표현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문화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물질적 발전과 정신적 성장이 조화를 이룬다.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의 발전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한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경제 시스템도 변화한다. 무한 성장과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기존 자본주의 모델 대신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한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품앗이, 문화와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형태가 될 것이다. 교육 시스템도 혁신된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전인적 인격을 기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동서양의 지혜를 균형 있게 배우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성철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부터 시작된 변화는 2030년까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첫째,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철학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이다. 한국어가 영어, 중국어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국제 언어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둘째, 한국 문화와 철학을 배우기 위한 순례 물결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적 순례가 아니라 문화적, 철학적 순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직접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아올 것이다. 특히 한국의 사찰과 전통 마을들이 새로운 성지가 될 것이다. 셋째, 한국식 발전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될 것이다. 빠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면서도 전통과 공동체 가치를 유지한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 모델이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학습하려 할 것이다. 넷째, 국제적 갈등의 해결사로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분단 국가로서의 경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해온 역사, 그리고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해온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을 국제 갈등의 중재자로 만들 것이다. 성철 스님의 예언서에는 서구인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서구 문명이 인류 문명의 유일한 모델이라는 생각, 서구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는 서구 문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명의 가치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둘째,
동양 지혜에 대한 진지한 학습이 필요하다. 단순히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동양 철학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특히 한국 문화의 핵심인 정의 개념, 한의 정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의미한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따뜻한 인간미가 바로 정이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정의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다. 한은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집단적,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깊은 정서다. 이러한 한의 정서를 통해 인간은 더욱 깊은 공감과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다. 우리라는 개념은 개인과 집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의식이다. 나와 너의 구분이 명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도 동양의 집단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다. 셋째,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장,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는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함께 추구하는 지혜다. 성철 스님의 예언서는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인들도 서구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5,000년 동안 쌓아온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효도와 존경의 문화, 이웃과 나누는 품앗이 정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전통 가치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 암기 중심 교육, 경쟁 위주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를 기를 수 없다. 동서양 철학을 균형 있게 다루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서구의 논리적 사고와 동양의 직관적 지혜를 모두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기르는 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성취와 공동체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관 교육도 중요하다.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부와 명예를 쌓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타인과 함께 발전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윤리적으로 올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한국이 세계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단방향적인 한류 수출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세계 전파가 필요하다.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를 발판으로 삼되 그 이면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 생활 철학을 함께 전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 예술, 전통 사상, 전통 의학 등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세계에 소개해야 한다. 서구 기술과 동양 정신의 융합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하되 그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양의 지혜를 접목해야 한다. 국제적 영적 교류 센터로서의 한국 위상도 확립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종교인, 철학자, 사상가들이 한국에 모여 인류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세계적 영적 리더십에 부합하는 국가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완성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동서양을 잇는 문화적 가교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을 활용하여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거대한 역사적 변화 앞에서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철 스님의 예언서는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싶은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생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습도 중요하다.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다른 문화와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도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작은 것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성철 스님의 예언서를 통해 본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현재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듯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기 전에 기존 문명의 모순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류는 더욱 발전된 문명을 만들어갈 것이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며 전통과 혁신이 아름답게 융합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5,000년의 긴 역사를 통해 다양한 시련을 극복해온 한국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균형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새로운 문명의 기초가 될 것이다. 성철 스님의 예언은 이미 상당 부분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확산, 서구 사회의 혼란과 동양 지혜에 대한 관심 증가, 새로운 발전 모델에 대한 갈망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예언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도 잃지 말아야 한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구인들은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양의 지혜가 단순히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전 세계인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성철 스님이 예언한 동방의 등불이 세상을 비추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인류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그 변화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한국 문화에 매료된 젊은이들,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서구인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려는 한국인들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성철 스님이 30년 전에 내다본 미래가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동방의 등불은 이미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추어 갈 것이다. 우리는 그 빛의 증인이자 동시에 그 빛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 미래 예언 채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예언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